드디어 1단원 경우의 수 마지막 테마 이항 정리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항 정리는 문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항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뭐 식을 직접 다 전개시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항의 개수만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자주 쓰이는 공식들도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파스칼의 삼각형 열심히 그리면서 이항계수의 성질들을 알려드렸죠. 그 중에서 강조한 것들, 그런 것들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번외로 하키스틱 공식 같은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거를 약간 일반적인 식으로도 쓰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바로 그냥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내용이 그게 크게 어렵지도 않고 보면 다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비슷비슷해요. 70번 보시면 2018년 수능 나형 12번. 네, 쉽죠? 이게 지난번까지 막 어려운 것만 잔뜩 풀다가 갑자기 쉬운 문제가 나오니까 적응이 안 되는데, 요것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x 4제곱의 개수. 그러면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요, 어떤 식으로 이게 보이셔야 되냐. 여기 x랑 x분의 2가 있는데 합쳐서 8개를 뽑는데요. 그러면은 x 4제곱을 우리가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 x 있고 여기 x분의 1 있네. 근데 x 4제곱을 만들려고? 그러면 x를 6개 뽑고 x분의 2를 2개 뽑으면은 x 4제곱이 나오겠구나라는 게 보이시죠? 보이실 겁니다. 보이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합쳐서 8개니까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저게 유일한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총 8개 중에요, 2개를 뽑아요. x분의 1을 2개를 뽑으면요, x는 6개가 뽑히겠죠? 그쵸? 그러면은 8 콤비네이션 2 같은 경우는 28이고요. 그리고 여기 2의 제곱이 들어있으니까 4가 되겠죠? 그리고 x 6제곱, 그리고 x제곱분의 1이니까 x 4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x 4제곱의 개수는 그냥 112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없을 거예요. 그쵸? 이건 거의 교과서 수준의 문제고요. 그런데 막 문제 보시다 보면은 가끔 이 개수 찾는 거, 이 개수 찾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바로 보이면은 그냥 바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런데 바로 안 보인다. 아니면 저게 뭐 미지수로 이게 8제곱이 아니라 뭐 R제곱, 뭐 N제곱 이런 식으로 약간 문자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개수를 세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됩니다. X를 A개 뽑고요. 그리고 X분의 2를 B개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개수의 관점에서 보시면요. 개수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A랑 B를 합쳐서 8개를 뽑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8이다 라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수. 지수라고 보셔도 사실 상관없긴 한데, 차수의 기준에서 보시면은 x 4제곱을 만들 거잖아요. 그쵸? 4제곱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x는 지금 x의 1제곱이죠. 그거를 a개를 곱하면은 차수가 a가 되겠죠? 그리고 x분의 2인데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럼 그게 b개에 있으면은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죠. 이걸 했을 때 차수가 4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차수를 기준으로 식을 세우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위아래 더해주면 2a는 10이니까 a는 6이 나올 거고 b는 2다 해서 6개 2개가 맞았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실 수 있겠죠. 이렇게 개수랑 차수를 기준으로 식 2개 세워서 연립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한눈에 안 보이는 경우들은 저렇게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71번 보시면요.
x 더하기 a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40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0x 세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a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x 세제곱을 만들려면요. x를 3개 뽑고 a를 2개 뽑아주면 되죠. 그럼 5개 중에 2개는 a를 뽑아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3개는 x가 뽑히겠죠? 그러면은 10a 제곱에 x 세제곱이 나오니까 당연히 a 제곱은 4가 나오겠죠. 그렇죠? 따라서 a 제곱은 4다. 그러고 난 후에 문제 읽어보시면요. x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네요. 아직까지는 a가 2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사실. 자, x의 개수 물어봤는데 x의 개수는 x를 하나, a를 4개 뽑으면 되죠. 그래서 5개 중에 x를 하나 뽑아요. 그 다음에 a를 4개 뽑으면 되죠. 그러면 a의 제곱이 4니까 a의 4제곱은 16이 될 거고 5랑 곱하면 8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x의 개수는 80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a 찾을 필요 없죠. a 4제곱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72번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뭐 수업하면서도 정규 수업에서도 예를 들어서 해드렸던 거예요. 보시면 1 더하기 2x 곱하기 1 더하기 x 5제곱인데 여기서 x 4제곱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했죠. 보시면 앞에 곱해져 있는 1 더하기 2x가 간단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개를 해줘도 무방하겠죠. 그냥 전개를 해서 구하는 게 편해요. 전개하기 쉬운 형태니까. 그래서 1 더하기 2x에 1 더하기 x의 5제곱이다 라고 하시면요. 1 더하기 x의 5제곱 더하기 2x 곱하기 1 더하기 x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전개해 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x 4제곱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x 4제곱은 여기서 x 4제곱 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x 4제곱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먼저 첫 번째 여기서 x 4제곱의 개수는 5죠? x 4개, 1 1개 뽑는 거니까 5씨 1해서 5가 나올 겁니다. 이게 x 4제곱의 개수. 마찬가지로 여기서 찾을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 부분에서 x 4제곱을 찾아버리면은 앞에 있는 2x랑 곱해지면서 그게 x 5제곱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이 빨간 네모에서 x 세제곱만 찾아주면 돼요. x 세제곱만 찾아주면은 앞에 있는 2x랑 곱하면서 x 4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 더하기 x 5제곱에 x 세제곱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고 그거는 5c 2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2랑 곱해주시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x 4제곱의 개수는 요거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앞에 있는 거 5였고 뒤에 있는 거 20이니까 찾는 답은 25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물론 이건 제가 그냥 전개를 했는데요. 전개 안 하고 봐도 괜찮아요. 당연히. 같은 결과입니다. 전개 안 하고 보실 거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찾는 게 x 4제곱의 개수잖아요. 그러면은 x 4제곱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 여기서 상수항, 요 앞에 있는 거 빨간색으로 쓸게요. 뒤에 있는 거는 파란색으로 쓰자. 요 앞에 있는 빨간색이랑 파란색 곱해서 x 4제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빨간색에서 상수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x 4제곱 나와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곱해서 x 4제곱이라는 항이 나올 거고요. 빨간색 지금 1차니까 여기서 x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뒤에서는 x 세제곱만 나와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 더하기 2x에서 상수항은 1이죠. 곱하기 1 더하기 x 5제곱에서 x 4제곱의 개수는 5c 4니까 5c 1이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x 4제곱의 개수는 5가 될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거 1 더하기 2x에서 이제 x라는 항을 꺼내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x
x가 들어있는 항 꺼내면은 여기는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다 2를 곱하고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요. 그 두 번째 파란색에서는 x를 3개만 뽑으면 돼요. 그러면은 5개 중에 2개는 1을 뽑으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시면은 당연히 20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했으니까 마지막에 답을 쓰실 땐 케이스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거 똑같은 거라는 거 보이시죠? 풀이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전개해서 풀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해서 풀 때가 있는데 사실상 똑같은 풀이고 저도 그냥 구분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풀어요. 네. 요새는 좀 이런 식으로 많이 푸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풀이는 이 부분이 만약에 전개하기 힘든 형태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전개하기가 편하잖아요. 나눠주기가 편한데 여기가 전개하기 힘든 형태다. 만약에 여기도 막 그냥 세제곱 이런 식이라고 해봐요. 그랬을 땐 얘를 그냥 전개하는 게 힘들겠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해 주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풀이를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해요. 다방면에서 쓸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72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73번 넘어갑시다. 네, 오늘은 진도가 빠르네요. 네, 사실 앞에 쉬운 문제만 넣어서 빠른 거예요.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73번은 2018년 6월 평가원 문제고요. 이것도 좋은 문제죠. 이게 왜 좋냐? 문제 푸는 방법을 다 줬죠. 그럼 좋은 문제죠.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뭐 있긴 하지만 아예 그냥 어려운 문제 던져놓고 풀라는 게 아니라 푸는 방법을 다 줬으니까 이 정도는 뭐 빈칸만 채우면 되죠. 네, 늘 하는 말이지만 이런 식으로 빈칸 채우는 문제는 절대로 빈칸만 채우지 마세요. 적어도 시험 문제를 공부할 때는. 시험 풀 때는 저는 솔직히 시험 풀 때도 이거 다 처음부터 읽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공부할 때는 당연히 요 한 줄 한 줄 내용을 음미하면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항식이 두 개가 나와요. x 더하기 a 제곱의 n제곱 요거랑요.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2a의 x 더하기 a의 n 요거의 전개식에서 xn-1제곱의 개수가 같게 되는 a와 n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죠. 그쵸? 그럼 여기서도 x의 n-1제곱 개수 찾고 오른쪽에서도 xn-1제곱의 개수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문제 풀이 순서대로 갈게요. 앞에 요거의 전개식에서 xn-1제곱의 개수는 당연히 얘를 하나를 뽑겠죠. 그리고 얘를 n-1개를 뽑겠죠. 그래야 xn-1제곱이 나오죠. 그러면은 n개 중에 하나를 a제곱을 뽑아줘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na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나와 있는 a제곱 n이랑 같죠? 이건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요 오른쪽 이거를 전개를 해놨죠? 그쵸? 얘는 전개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인가 봐요. 사람 취향이 이렇게 드러나죠. 이렇게 이 친구는 전개를 좋아하는구나. 전개를 했을 때 요 앞에 있는 거 여기서도 x n-1의 제곱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고 요 뒤에 있는 거에서도 x n-1제곱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네, 여기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여기서 xn-1제곱의 개수를 찾는 건데 그럼 앞에 지금 이미 x제곱이 있잖아요. 앞에 x제곱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n-3제곱을 뽑아야지 x제곱이랑 곱했을 때 n-1제곱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총 x랑 a 합쳐서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x를 n-3개를 뽑아요. 그러면 a는 3개를 뽑겠죠?
그러면 n개 중에서 a를 3개를 뽑는다. 이게 개수가 되겠죠. 그쵸? 이게 뭐 n으로 써놨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옆에 있는 거 2a의 x 더하기 a의 n제곱을 전개하면은 xn-1제곱의 개수는 얼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쓰고서 이 부분 2a의 x 더하기 a의 n제곱 보시면은 앞에 있는 2a는 x가 안 들어있으니까 저거는 앞에 개수 계산할 때만 좀 곱해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xn-1제곱 만들려면은 a를 하나 뽑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n개 중에 하나 뽑아요. 뭐를? a를. 이렇게 써주시면은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쓴 요거 이게 통째로 xn-1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얘랑 같아지는 거 찾으라고 했었죠. 아, 근데 이거 좀 정리를 하기 전에 어? 아, 우리가 이거 안 찾고 갔구나. 여기서 NC3이 가에 들어갈 게 NC3이죠? 네, 가에 들어갈 식 요게 NC3이다. 이거 좀 찾아놓고 갑시다, 미리. 그랬을 때 xn-1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랑 같다씩 세우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na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nc3의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n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nc1은 n이니까 이것도 좀 바꿀까요? 여기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a제곱 n으로 바꾸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를 정리해라라는 거죠. 정리해서 a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a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문제 조건에서요. 문제 조건에서 a가 자연수라고 했죠. 그쵸? 잘못 뺏겼다. 요거 세제곱.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양변 다 a제곱으로 나눠줘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쵸? 0보다 큰 걸로 나눠주니까 a제곱 나누고 여기 없애면은 a 하나만 남고 여기 a제곱 날아가겠죠? 그러고서 a는요. a는 그러면은 nc3분의 여기 마이너스 2n이고 넘어가면은 3n이 되겠죠? 3n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맞죠? 맞겠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은요. a는 나분의 18 형태로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저 nc3을 좀 풀어줘야겠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n에 n-1, n-2에다가 3n에다가 이제 3팩토리얼 곱하시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n도 자연수니까 여기는 n 지워지시고 3팩은 6이니까요. 6, 3, 18해서 분자가 18인 형태가 만들어졌죠? a가 바로 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n-1 곱하기 n-2 요게 우리가 찾는 나식이 되겠죠? 그랬을 때 a는 자연수이고 n은 4 이상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은 얼마다 라고 나왔습니다. n은 4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 n은 4 이상의 자연수. 그럼 자연수의 정말 좋은 점 중 하나는 하나씩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n이 4일 때. n이 4라고 하면요. 이거 좀 정리해서 쓸까? 지금 여기서 a가 n-1에 n-2 분의 18이다. 이렇게 아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입을 직접 할 수 있다는 얘기죠. n이 4라고 하면은 분모는요. 3 곱하기 6이니까 a 값이 3이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n이 5다 라고 하면은 4 곱하기 3이니까 a는 12분의 18이 돼서 자연수가 아니죠. 그쵸? 우리가 문제에서 a가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3은 되지만 2분의 3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 세 번째, 만약에 n이 6이다 라고 하면 a 값은 5 곱하기 4에서 20분의 18이죠. 근데 요거 1보다 지금 작아져 버렸죠? 자연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분자는 고정돼 있어요. 근데 n이 6일 때 이미 분자가 더 커졌죠? 분모가 더 커졌죠? 분자보다. 그럼 n이 7일 때도 분모가 더 크니까 1보다 작겠죠? n이 8, 9, 10. n이 6보다 커지면 커질수록 이 a라는 수는 점점점 0에 가까워지는 수가 될 겁니다. 1보다 작을 거예요. 자연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후로도 전부 안 돼요. 그러면은 가능한 거 a랑 n이 둘 다 자연수인 경우는 이 첫 번째 경우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n의 값이 다에 들어갈 수네요. 따라서 n은 4니까 우리가 다에 들어갈 수는 4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끝나겠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냥 대입하는 거니까 대입 잘 해주시면 돼요. 다에 들어갈 수를 k라고 할 때, 그러니까 k가 4인 거죠. 그랬을 때 4c3 더하기 6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뭐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렇죠? 4 더하기 6이니까 10. 그래서 1번. 또 요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네. 이 부분 n은 4 이상인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하나 대입하는 과정, 이 과정 자체가 어색하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복잡한 형태에 대해서 특정 항의 개수를 찾는 거는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기본 소양이 된 문제예요. 73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74번 보시면 굉장히 최근 문제, 2019년 9월인데요.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k제곱의 개수가 xk 플러스 1의 제곱의 개수보다 크게 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뭔가 xk제곱, xk 플러스 1제곱 나와 있지만 걱정 말고 우리가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k도 여기서는 자연수죠. 그쵸? 그 수 대신에 그냥 k라는 문자를 쓴 것 뿐이에요. 74번 x 더하기 2의 19제곱 요거의 전개식에서 xk제곱의 개수 요게 크게 되래요. 뭐보다 크다? x k 플러스 1제곱의 개수보다 크게 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직접 하셔야죠. 저걸 전개할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xk제곱의 개수라는 거는 x를 지금 k개 뽑은 거죠. 그쵸? 19개 중에서요. x를 k개 뽑았어요. 그러면 2는 19-k개를 뽑았겠죠? 그 나머지만큼 뽑는 거니까. 그쵸? 요게 xk제곱의 개수가 되고요. xk 플러스 1제곱의 개수는요. 자, 요거는 x를 k 플러스 1개 뽑은 거죠. 19개 중에서 x를 k 플러스 1개 뽑았어요. 그러면 2는 몇 개 뽑았을까? 18-k개를 뽑았겠죠? 19에서 k 플러스 1을 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봐요. 이거 두 개 더해서 19 되면 되죠. 그럼 얘랑 더해서 19 되려면 18 빼기 k죠. 그쵸? 더해서 19 되면 되니까. 뭐 이거는 취향입니다. 저는 더해서 19 되는 수로 찾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방법은 똑같아요. 어차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여기다가 막 K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K1부터 대입을 해볼까?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객관식이네요. 그러면 K의 최소값이니까 K는 4부터 대입을 해보셔도 되긴 하죠. 그쵸? 어차피 4번 하면은 답이 나올 거잖아요. 최소한 4번만 하면. 그쵸? 그래서 K가 4일 때부터 대입하셔도 괜찮은데 그러면은 계산이 좀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냥 요거를 바로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19CK다, 19 컨비네이션 K다라고 하면 요거는 19 팩토리얼을 이런 식의 계산 오랜만에 하시죠? K 팩토리얼이랑 19 마이너스 K 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그쵸? 여기다가 2의 19 마이너스 K 제곱을 곱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19K 플러스 1, 이건 마찬가지로 19 팩토리얼이죠? 그리고 K 플러스 1 팩토리얼 하고 나머지 18 마이너스 K 팩토리얼 하시면은 여기는 18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계산은 오히려 1학년 때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러면은 여기 19 팩토리얼, 19 팩토리얼 똑같이 있으니까 지워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거 그리고 요거 비교해 보시면요 얘가 2가 하나 더 많죠? 얘 19 마이너스 K잖아요? 얘는 18 마이너스 K고 그러면은 이거 그냥 바로 지워도 괜찮나요? 네, 바로 지울게요. 여기 지워버리시고 여기는 2를 하나만 남기면 되죠. 여기는 2가 하나만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 K 플러스 1 팩토리얼, K 팩토리얼이죠? 그럼 얘가 K 플러스 1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K 팩토리얼 지우면서 여기도 팩토리얼 지우고 얘만 남기면 되겠죠. 마찬가지 19-K 팩토리얼은 18-K 팩토리얼에다가 19-K가 더 곱해져 있는 거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얘만 남기면 되죠. 되셨나요? 요거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냥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좌변은 19-K분의 2가 되고요. 우변은 K 플러스 1분의 1이 되죠. 자, 그러면은 계산 마저 하도록 합시다. 2에 K 플러스 1 그리고 19-K 보면요. 여기 넘겨주시면 3K 되고 여기는 17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K, 자연수 K의 최소값은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시겠죠? 그쵸? 그래서 뭐 객관식이기 때문에 K는 1부터 넣어볼 수도 K는 4부터 넣어볼 수도 있긴 한데 그것보단 이게 조금 더 빠를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빨라지도록 이런 연습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74번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5번. 자, 벌써 두 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방 할 수 있어요. 75번. 이거 75번 2006년 수능 나형 30번이죠. 이거랑 73번 2018년 문제랑 똑같은 거 보이세요? 이게 똑같게 느껴지시면 참 좋겠는데 73번이랑 75번이랑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심지어 최근에 나온 73번이 푸는 방법까지 알려줬죠. 굉장히 친절하네요. 그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을까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7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도 xn-1제곱의 개수가 같게 되는 거 찾으라고 했죠? 좀 물어보는 것까지 똑같지? 요거의 전개식 그리고 요거의 전개식 xn-1제곱의 개수 그러면은 첫 번째 요 앞에 있는 건 간단합니다. 일단 앞에 2 있는 거 곱해 주시고요. xn-1개 뽑아주시면은 a는 한 개만 뽑아주면 되죠. nc 1에 a당 요게 앞에 있는 거의 개수가 될 거예요. 뭐 정리해 주시면은 2na가 되겠죠. 요거 미리 써놓고요. 그 옆에 있는 거 보시면은 xn-1제곱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쵸? 아깐 전개해서 했는데 이젠 전개 그냥 안 하고 해볼게요. 여기서 상수 나오고 여기서 상수 나오고 여기서 xn-1제곱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x 나오고 여기서 xn-2제곱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겠죠.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보시면은 앞에서 상수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서 xn-1 나오는 거는 역시나 n개 중에 한 개를 a를 뽑습니다. 이렇게. 끝이죠? 두 번째 거 보시면은 x-1이다. 그럼 x의 개수는 지금 그냥 1이죠? 아이고 편하다.
그리고 뒤에 거에서 x를 n-2개 뽑으면은 a는 2개를 뽑아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2개를 더한 거 마이너스 nc1a 더하기 nc2의 a제곱을 해주시면요. 마이너스 na 더하기 nn-1 2의 a제곱 요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 2개가 서로 같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좀 빨리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천천히 쓰죠. 2na는 마이너스 na 더하기 2분의 n의 n-1의 a제곱이고요. 그럼 요거 넘어가면은 3na죠. 구하는 게 뭐지? 이걸 만족하는 an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죠? 이걸 만족하는 an의 최대값. 그러니까 a랑 n 사이에 관계식을 좀 세워야 될 겁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a가 자연수라고 돼 있죠. a 자연수고 n은 2 이상인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a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n도 똑같이 나눠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남는 게 a 곱하기 n-1은 6이다. 이것만 남죠. 그쵸? a 곱하기 n-1은 6이다. 자, 그러면은 a도 자연수고 n도 자연수예요.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쵸? 왜 몇 가지 안 되냐? a랑 n-1이 있어요. 곱해서 6이 된대요. 얘네 둘이 곱해서 6이에요. a 곱하기 n-1은 6이다. 그러면은 얘네가 될 수 있는 게 a가 1이 되고 n-1이 6이 돼도 되죠. a가 2가 되고요. 얘가 3이 돼도 되고 얘가 3, 얘가 2, 얘가 6, 얘가 1 가능하죠. 그쵸? 물론 곱해서 음수끼리 곱해서 6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하지만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a,n의 값을 찾아보죠. 첫 번째는 a가 1이고 n이 7이니까 곱하면 7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a가 2고 n이 4죠. 곱하면 8이 나오고 a가 3, n이 3이면 곱하면 9. 그리고 a가 6, n이 2면은 곱해서 12가 나오니까 얘가 최대죠. 문제에서 최대값 찾으라 그랬죠? 네, an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an은 a가 6이고 n이 2일 때 그때 12가 되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문제에서도 n이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는 케이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73번 문제와 완전히 똑같은 문제예요. 그쵸? 이게 똑같다는 게 느껴지셨으면 됐고요. 그러면은 드디어 마지막 문제 7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은 사실 저 문제를 앞에서 했어요. 저 문제랑 완전히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제가 중복조합하면서 했고요. 그래서 그 밑에 각주 보시면은 45번 문제를 이항계수의 성질로 다시 풀어보자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할 거냐? 76번은요. 이게 중복조합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연필이 있다. 각 3개 색연필을 적어도 하나씩 포함하여 15개 이하의 색연필을 선택하는 방법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중복조합으로 먼저 해볼게요. 중복조합으로. 제발 이제 친숙해졌기를 바라며. 제가 중복조합 영상을 되게 짧게 핵심만 추려서 하려고 했는데 중복조합 문제를 너무 많이 실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2시간 35분 뭔가 거의 영화급으로 길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그게 다 뭔가 빼놓을 수 없는 이거는 알려드려야 돼 하는 그런 문제들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사실. 시험에서도 중복조합 같은 게 모의고사 같은 거 보셔도 굉장히 중요성이 좀 높아서 신경을 좀 썼고요. 뭐 여튼 그래서 솔루션 1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풀어볼 건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빨강, 파랑,
노랑 합해서 15개 이하를 산다는 선택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각각의 색연필을 적어도 하나씩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X, Y, Z는 1 이상이 될 거예요. 그쵸? 문제 읽자마자 요거 그냥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쓰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바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각 색의 색연필은 15개 이상씩 있다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많죠. 그쵸?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히 많아요. 다시 말해서 X만 15개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럼 그냥 중복조합의 상황인 거 맞고요. 그리고 같은 색의 색연필은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중복조합 확실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중복조합의 컨셉으로 요거를 접근한다라고 해볼게요. 중복조합의 컨셉이다. 그러면은 제시되어 있는 게 부등식으로 제시되어 있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모르고 접근하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부등식으로 돼 있을 때는 저거를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미지수를 하나 도입을 한다. x 더하기 y 더하기 z다. 여기다가 미지수를 제가 심지어 지금 그냥 수도 아니에요. 네모라고 썼어요. 요걸 합쳐서 15개로 바꿔버리죠? 괜찮죠? 색연필 빨강, 파랑, 노랑 색연필 사고서요. 그걸 담을 비닐봉지를 같이 챙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그랬을 때 x, y, z가 1 이상이기 때문에 요거 x 프라임, y 프라임 요거 할 필요도 없죠. 그쵸? 이제 그냥 바로 가시면 되죠. 서로 다른 거 4개가 있네요. 4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1 이상이에요. 그럼 비닐봉지니까 0 이상이죠? 그쵸? 그러면은 서로 다른 4개. 그럼 4, H, 15 하시면 되는데 하나 주고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빼기 3. 그럼 어떻게 된다? 4H, 12가 되죠. 그쵸? 그럼 이거 15C3인가? 15, 14, 13에다가 3, 2, 1 해주시면은 되죠? 되셨나요?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5 곱하기 7 하면 35고요. 거기다가 3을 곱하니까 이것도 괜히 되지도 않는데 계산했다 틀리는 거 아니야? 455가 나오겠죠? 맞겠지? 네, 맞을 겁니다. 455가 나오겠죠? 예, 맞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이 문제가 너무나 쉬워져요. 이거 몇 번이니? 30번 문제예요. 30번 문제. 가형 30번 문제. 요게 그냥 쉽게 풀어집니다. 자, 그런데 물론 사실 저 때는요. 2010년 문제죠. 저 때는 지금처럼 문제 스타일이 있는 게 아니라 1번부터 25번까지가 공통 문제고요. 26번부터 30번이 선택 문제였어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미분과 적분, 그쵸? 미적분 해가지고 요거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는 거였거든요. 맞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확률 문제에서 나온 마지막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마지막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란 얘기죠. 하지만 알고 있으면 편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저 방법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케이스 분류죠. 어떻게 케이스 분류한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5 이하라고 했잖아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5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꾸자. 이거 하나씩 빼서 12 이하인 경우로 바꿉시다. 이렇게 바꿔줘도 괜찮죠? 요게 0 이상으로 하나씩 미리 주고 시작하고 남은 거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꿨다라고 했을 때 요거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이 12인 경우, 11인 경우, 10인 경우, 9인 경우 쭉 가죠. 1인 경우, 0인 경우까지 쭉 가죠. 총 13개 케이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자,
이거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다 0 이상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3h12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거 14c12예요. 이거 일부러 14c2로 안 바꿨어요. 일단 이렇게 그냥 냅둡시다. 그럼 이거는 3h11이 되죠. 그럼 이거 13c11이죠. 요거는 3h10이죠. 그러면 12c10이죠. 이 이후로는 그냥 빨리빨리 쓸 수 있겠죠. 3h9다 하면은 여기도 1 줄고 여기도 1 줄고 이렇게 11c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갈게요. 그러면 요거는 3h1이 될 거니까 3c1이 될 거고요. 요거는 3h0이니까 어이구, 요거 그냥 3c0이다 해주시면은 되게 2c0, 2c0.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이시영인 애가 있었는데 별명이 이시영이었어요. 네, 여튼 이시영까지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얘 다 더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항계수의 성질을 배우셨기 때문에 저거 더한 거를 이제 빠르게 캐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으시겠죠? 이시0부터 시작해서 0이니까 그 파스칼의 삼각형의 그 변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 끝에 변에서 시작을 해서 3C1, 4C2, 5C3 쭉 더해서 11C9, 12C10 쫙쫙쫙 더하면은 결과가 뭐가 나온다? 14C12죠? 15C12가 나오게 됩니다. 하키스틱 공식 기억하시죠? 그럼 요거는 15C3이랑 같으니까 당연히 같은 결과. 제가 말하는 게 뭔지 모른다면은 얼른 파스칼의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네, 얼른 그려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여기서 이 C0이 의미하는 숫자가 얘죠. 이 C0. 3C1이 의미하는 숫자는 얘죠. 그리고 4C2, 요 위에 있어요. 4C2가 의미하는 숫자는 얘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5C3이 의미하는 숫자는 얘죠. 0, 1, 2, 3 해서. 그쵸? 팟캐스틱 공식이 뭐였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변에서 시작해서 쭉 더하는 거죠. 쭉 더해서요. 우리가 어디까지 더할 거냐면은 14C 12까지 더할 거예요. 여기 있는 14C 12까지 쫙 더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그 답이 어디 나온다? 한 번 꺾여서 여기 나온다는 게 팟캐스틱 공식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지금 한 번 꺾여서 아래쪽에 나오니까 여기 들어가는 수는요, 일단 15C 모시기가 나올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14번째 줄, 15번째 줄이죠. 그래서 이 앞에 수는 15로 바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수가 뭐냐? 뒤에 수, 요거 2C 0이었죠. 3C 1이죠. 0, 1, 2, 3, 4, 5, 6 해서 뒤에 숫자가 12까지 갔잖아요. 그럼 원래대로라면은 여기 있는 게 15C 13이 돼야 돼요. 15C 13이 돼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거니까 15C 12죠. 그쵸? 그래가지고 15C 12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키스틱 공식이고 여러분들이 저걸 봤을 때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뭐 이거 일반화된 공식을 외우고 다니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45번 문제를 이항계수의 성질로 다시 풀어보자라고 했죠. 여러분들도 한번 펴봅시다. 보시면은 21페이지 45번 보시면은 거기서 제가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바꾸는 요 풀이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얘기 했냐면요. 그 부분, 그 옆에 있는 부분을 요 솔루션 2로 한번 해보세요. 솔루션 2로, 요걸로. 그럼 이것도 하키스틱 공식으로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고민하시면은 충분히 이건 혼자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 풀이가 솔직히 간단하죠? 할 줄 아셔야 돼요. 필수예요, 이거는 이제. 그쵸? 기출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필수고. 이 풀이가 쉽긴 한데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쵸? 인생사 모르는 거고 이 풀이를 언젠가 쓸 날이 올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솔루션 1, 솔루션 2 보여드린 거 둘 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 경우의 수 파트는 시간도 일부러 많이 드리고 문제도 많이 놓고 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경우의 수 1단원하고 2단원 확률 들어가잖아요. 확률 들어갔을 때 확률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못 구해서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단원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단원 열심히 해주시면은 2단원 확률은 좀 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것까지 잘 해주시면은 3단원 통계는 너무너무 쉬워요. 나오는 문제도 맨날 똑같고 내용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는 엄청 쉬워요. 그래서 부담감 없이 계속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76문제 실어놓은 요 교재가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는 확률 파트 교재 다시 나눠드리고 그걸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